안녕하세요. 베이팅로드 5 동엽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좀 올라간다, 실제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수익용 부동산인 베이팅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그 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면서 그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행복상어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4% 수익률로 꼬비 매수했는데 풀린 유동성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가 임대료 수익률보다 더 오르면 버틸 수 있을까요? 금리가 더 오르면 못 버티죠. 누가 버팁니까? 내가 받는 월세에서 이자를 내는 걸, 만약에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안 남는 건 괜찮아요. 몇 달은 버티겠죠. 몇 달은 버티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임대료 감안해도 돈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 빌딩 매매 차익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나 가능한 재테크 아닌가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재테크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렇게 됐지. 물론 금리란 건 신의 영역이긴 한데 역사상 최저금리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꼬비의 재테크가 전망이 좋은 재테크일지 앞으로의 의견 궁금하네요. 저는 아파트랑 건물이랑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꼬마 빌딩 투자가 아파트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파트 투자는 전세를 끼고 샀어. 내가 받는 월세도 없고 내가 낸 이자도 없이 그냥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그 갭만 내가 지불하고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 거지만 내가 거주 안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계속 주택 임대업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이 대출금은 아파트 전세랑 같은 거예요.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을 내 돈으로 집어넣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냅니다. 그럼 이 수익률과 금리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뭐 4% 얘기했지만 뭐 40억짜리 통상적인 수익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 잡을게요. 예, 그냥 계산이 편하게 40억의 매매가인데 내 돈으로 다 40억 주고 샀다 라고 하면은 월세가 1000만원 나오면은 그 건물은 3%짜리입니다. 1년에 1억 2천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보통 40억에서 살 때 70% 대출, 30억을 할게요. 그럼 내 돈 10억 주고 산 거죠. 1년에 이자가 1억 2천 나가려고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에 1억 2천 이자가 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건물을 살 때 수익률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자는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매가와 대출 금액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익률보다 대출금리가 현저히 많이 올라가야지만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냐? 아니, 아파트는 갭 투자할 때 재산세 누가 냅니까? 내가 내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니까 종부세도 내 돈으로 납부합니다. 건물은 7월, 9월 때 재산 낼 때 월세 다 받아서 이제 다 내고 나면은 남는 돈이 없으면 내 돈 내죠. 대신에 아파트처럼 종부세는 안 냅니다.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40억짜리를 3% 수익 나오는데 매입을 했다 라고 하면은 대출금리가 4% 될 때까지는 괜찮아요. 건물을 운영하면서 나가는 지출이 뭐 있겠죠, 그죠? 뭐 지출 부분은 제가 빼고 계산하는데, 지출 부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3.5% 또는 3.7%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않아요. 수익률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자는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퍼센티지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대출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건 뭐냐면은 미국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고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죠. 20년 3월 달부터 21년 8월 달까지였으니까 1년 반 동안 기준금리 0.5% 우리가 살았는데 그동안 너무 안 바꿨어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0.2 올렸던 거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2% 후반 정도 된 거고, 제가 강의할 때 수강생들한테 대출 금리는 3%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월세 받아서 웬만한 건물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난 다음에 이 수익용 부동산이 뭐가 메리트가 있냐, 남는 것도 없는데 수익이 남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꼬마 빌딩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양도 차익에 포커스를 둡니다.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재테크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빌딩 시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세금을 계속, 규제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의 온갖 규제를 다 피해서 꼬마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옛날처럼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찾는 분들이 수익이 좀 안 나오는 건물들도 이제 계속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재테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재테크의 관점이 바뀌었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임차인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임차인들도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임차인을 임대료 올릴 수도 있고 공실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수입도 건전해지겠죠. 더 벌고 이자 더 내면 됩니다. 지금은 덜 벌고 이자를 덜 냈던 시대를 1년 반 동안 보낸 거고요. 경제를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모든 경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 도듯이 돕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받을 생각으로 이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물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럼 반대로 건물을 파실 분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저는 중개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빌딩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매물이 품귀 현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생각을 바꿔서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동엽의 생각이지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간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중개했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댓글 다신 분도 제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꼬마 빌딩 사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빌딩은 본인하고 멀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